안녕하세요, 리뉴얼바디. 지난 영상에 이어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굿! 눌러서 통증이 있을 때 엄지발가락이 안 넘어가며 눌러서 통증이 없을 때 엄지발가락이 안 넘어가지만 눌러서 통증이 없고 엄지발가락이 잘 넘어갈 때. 발바닥 내재근 스트레칭. 발바닥 내재근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끄덕끄덕.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고정하고 다른 손은 이렇게 발가락 전체를 감싸 쥡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때 발가락만 잡으면 아프거나 불편합니다. 발가락 전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밀어 올려 누른다는 생각으로 잡아주세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초씩 10회 1, 2세트를 해보시고 점차 적응이 되면 20초씩 10회로 늘려가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15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자, 15초 쭉! 혹시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벽에 밀착시키고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무릎도 펴니다. 이렇게 20초씩 10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돌려서 나머지 4발가락을 똑같이 벽에 밀착시키고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무릎도 펴니다. 이렇게 20초씩 10회 하면 좋습니다. 장지근근 스트레칭. 실제로는 장지근근을 포함해서 종아리 안쪽에 후경근과 장지근근이 함께 스트레칭 됩니다. 발 내재근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앉아서 반대 다리에 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지근은 발 내재근과 다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감싸듯이 잡지만 그 잡은 손으로 발가락을 새끼발가락 쪽으로 밀어주며 젖힙니다. 잘 보세요. 2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안 보여지도록 바깥 방향으로 돌려야 하고, 그리고 늘어난 느낌이 나며 여기 발목 안쪽이 조금 땡땡하니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종아리 살짝 아래서부터 발목, 발바닥까지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 스트레칭 역시 처음에는 10초씩 10회 정도 해보고 점차 20초에 가깝게 적응해보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저는 15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쭉. 혹시 장지근 스트레칭도 할 때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면 이렇게 서서 해도 됩니다. 발바닥에서 종아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므로 발가락을 젖혀야 자극이 잘 옵니다. 수건을 말아서 이렇게 5발가락을 올리고 수건을 누르면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며 유지하고 반대 다리는 앞쪽 대각선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앞쪽 다리에 구비를 주며 대각선 방향으로 체중 이동을 시켜줍니다.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20초씩 10회 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운동한 2가지 스트레칭은 지금 보이는 논문에 입각하여 디자인된 것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족저근막염을 위한 종아리 스트레칭은 보다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걸을 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모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하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의 반대 다리를 앞으로 보내 11자로 발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양팔을 어깨 너비로 짚고 앞쪽 다리에 구비를 주며 스트레칭합니다. 이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해봅시다. 저는 15초, 여러분은 30초입니다. 쭉 버텨줍니다.
좌우로도 해주면 좋은데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사람은 하지 마세요. 반대쪽도 해줍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시 종아리만 늘어나야지 허리가 아프면 안 되겠죠.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어 허리가 과전만이 되면 아프기 때문에 과전만이 안 되도록 항문을 조이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 몸통이 일자가 되도록 유지하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종아리에만 집중됩니다. 족저근막염은 근막 경선을 따라 족저근막이 있는 발바닥부터 등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막 경선의 모든 근육이 골고루 움직일 때 족저근막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편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올바른 걷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앞으로 소개할 기준에 따라 유연도를 체크해 보시고 충분하시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햄스트링 유연도를 가지고 경막에 문제가 있는지,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골반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테스트인데, 누워서 다리를 올렸을 때 90도를 쉽게 펼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다리를 쭉 편과 동시에 허리와 등이 일직선이 되게 90도로 펴고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허벅지 뒤편의 햄스트링은 총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근육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자세인 서서 혹은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허리가 지나치게 늘어나 다칠 수도 있고 등도 구부정해지고 더욱더 둥근 어깨를 만드는 모션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스트레칭입니다. 앞으로는 허리를 펴며 해봅시다. 먼저 발로 3보를 재고 스트레칭하는 발로 벽을 이와 같이 가볍게 밟고 무릎을 펴니다. 골반을 양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뒤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허리가 부담 가지 않도록 전방 회전을 하여 허리를 살짝 숙여줍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허리를 펼 건데 양손을 벽에 이렇게 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손가락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때 골반의 전방 회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골반을 앞으로 전방 회전한 채로 양손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가슴을 벽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정면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가슴을 보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허리가 과전만 돼 아프고 스트레칭도 안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15초, 여러분은 30초입니다. 쭉쭉. 여기서 팁! 발 크기로 안쪽 2보를 보내서 좌우 발이 11자가 되도록 세우고 발 방향이 아니라 정면으로 몸을 보내며 똑같이 스트레칭을 하면 바깥쪽 햄스트링이 더 늘어납니다. 다시 정면에서 발로 2보 되는 만큼 밖으로 보내서 11자로 세우고 발쪽 대각선 방향이 아니라 정면으로 몸을 보내며 똑같이 스트레칭을 하면 안쪽 햄스트링이 보다 자극을 받습니다. 입체적인 햄스트링을 안팎으로 스트레칭하는 자세여서 좋습니다. 백스파인 스트레칭. 팔을 흔들며 걸으면 근막 경선을 따라 몸통에 회전 탄생이 발생하므로 걷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만큼 쉬워진 보행으로 족저근막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몸통과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지개를 쭉 펴고 몸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생각보다 뻣뻣하지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등이 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뻣뻣한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베개를 베고 누워서 몸과 다리 그리고 무릎이 각각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슴이 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줄 겁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회전되면 허리가 아프고 흉추 스트레칭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수건을 말아서 양 무릎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고 항문에 힘을 주면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고정되게 됩니다. 팔을 넘길 때 고개는 손끝을 바라봐 주어야 목과 등이
같이 잘 넘어가므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15초, 여러분은 30초입니다. 쭉쭉. 반대쪽도 꼭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넙죽 스트레칭하는 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사지와 스트레칭만으로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통증은 줄었지만 근육은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근육의 조절 능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 운동에서 볼까요? 이상 리뉴얼 바디였습니다. 리뉴얼 바디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